방금에 이어서 또 덥습니다. 지금도 더워요. 이 교실이 굉장히 친해지가 않네요. 또 우리 엉망이죠. 아이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존잘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해볼 주제는 어제? 아니. 몇 분 전에 이어서 흥선대원군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가 이 조선을 집권하게 됩니다. 왜냐? 아직 고종은 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대원군이 대신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로 나눠가지고 한번 다 같이 살펴보죠. 먼저 이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정치를 보면 세도 정치로 인한 국가 기강의 문란이 있습니다. 이 세도 정치가 뭐냐? 바로 어떠한 한 가문, 그러니까 일정 가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동 김씨나 풍양 도시라고 불리는 이 가문들이 왕이 뭐 하든 말든 지 멋대로 자신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국가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치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관직을 돈을 주고 파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경제를 보면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이 삼정이 뭐냐면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국가에서 곡식을 대여해주는 제도인 한곡과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뭔가를 내는 군정과 그리고 땅에서 나는 세금을 말하는 토지세인 전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문란해졌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아까 이 부정표를 통해서 관직을 막 사고 파니까 그 산 돈만큼 더 뜯어 먹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세금으로 쥐어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 이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문화를 보면 천주교와 동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종교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공통점이 뭐냐? 평등입니다. 평등. 이 조선의 계급사회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두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서양 애들이 배를 타고 등장하네. 근데 그 배가 우리 배랑 모양이 달라. 그러니까 달을 이에 모양 양 배의 선을 따라서 모양이 다른 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원군의 집권한 시기는 모든 게 다 혼란한 시기야. 그래서 이 대원군이 그 당시에 대신들, 그러니까 관직이 높은 애들을 데려다가 뭔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냐?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이게 뭐냐? 천리가 약 400km예요. 지턱은 10손가락 길이고요. 그래서 이 왕의 친척들을 굉장히 멀리 배제했는데 나는 가깝게 하겠다. 그리고 이 태산이라는 거는 그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을 말하는데 노론을 끌어내리고 당시 소외된 계층이었던 남이 애들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대응을 했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바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세도 정치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완전 범죄죠, 범죄. 이 나쁜 놈들이 하는 것을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토대가 뭐냐면은 이들의 강을 약화시켜가지고 정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통치체제도 다시 정비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정책으로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한 다음에 없애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먹어? 바로 세조정치 애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걸 쪼개가지고 원래 조선에 있던 정치기구인 의정부와 군사기구인 삼군부를 부활시켜가지고 왕의 친척들과 소외되었던 남인과 북인 애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통치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이었던 대전, 회통 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목표는 뭐였냐? 바로 왕실과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임진왜란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 중건은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 바로 5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원납전을 징수했다는 겁니다. 이 원납전이 뭐냐? 원래 뜻은 원할 원에, 납부할 납의 돈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니까 납부한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강제로 뜯으면서 이 원할 원이 원통할 원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원통하게 되는 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이 당시에 돈은 그냥 1전, 그러니까 동전 하나에 1전을 뜻했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동전 하나에 100짜리를 뜻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르면서 백성들의 쌀값이 뛰어오르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백성들을 공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네 번째, 서울에 있는 동서남북 때문에 통행할 때 이 통행기 때문에 돈을 걷어버립니다. 마지막 5번째, 양반들이 묘지 이름도 다 베어내요. 왜냐? 목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양반들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실의 권위는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목표는 뭐였냐? 바로 민생의 안정과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아까 말했던 군정과 전세 그리고 환곡을 개혁합니다. 첫 번째, 이 환곡 개혁을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이 국가에서 곡식을 대여해줄 때 관리가 중간에 끼니까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중간 수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지역민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사창제를 실시하는 거죠. 두 번째, 전세를 개혁하는데 이건 양전사업, 그러니까 토지를 다 조사하는 사업을 통해서 숨어있는 세금을 안 내는 토지를 찾는 거죠. 이 당시에 다양한 양반들이 자기 땅을 세금을 안 내는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수색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군정을 개혁합니다. 이 원래 군대를 가기 위한 돈을 거둘 때 양반들은 돈을 안 걷었어요. 왜냐? 이걸 거둘 때 집집마다 걷는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별로 걷었기 때문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이제 이 개인 대신에 각 집별로 걷는 포포지를 실시해가지고 양반들에게도 군대의 비용인 군토를 내게 합니다. 네 번째는 서원,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일종의 사립학교인데 이 서원이 전국적으로 약 6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면은 이 서원이 국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 때문이죠. 왜냐? 이들의 땅들은 다 세금이 면제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비도 줘. 그리고 또 이 이놈들이 그 마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마을 주민들한테 강제로 제사 비용을 삥 뜯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당시에 대원군이 이런 말을 해요.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나는 서원철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면서 굉장히 강한 뜻을 내집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 내적으로는 이런 총 3가지 목표를 둔 개혁을 하고
이제 국가 외적으로는 서양 애들을 배척하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통상, 거래하거나 수교, 관계를 맺는 걸 거부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봤을 때 총 사건이 6단계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대원군이 프랑스의 신부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을 죽이고 또 수천 명의 조선인 천주교 교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동강에 미국 무장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제너럴 스처먼 사건입니다. 이때 이들이 그냥 뭐 와갖고 막 풀을 쏘니까 관민들이 이 배를 불태워버려요. 또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는 병인 양요가 있습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애들의 소요다, 난리다라는 겁니다. 이때 쳐들어온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왜 쳐들어가냐? 봐봐. 아까 했던 병인 박해 때 자신의 프랑스 선주교 신분을 죽으니까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력으로 조선을 개항하기 위한 목표가 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한성군과 양원수라는 장군이 각각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방어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궁궐의 왕실의 도서관이었던 외규장각이 약탈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귀중한 문제들이 프랑스로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당시 집권자였던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 묘를 도굴합니다. 왜냐? 조선은 효도를 굉장히 중시해. 그러니까 내가 그 집권자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면은 아마 빌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대원군의 화를 더 돋굽니다. 이제 3년 뒤에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얘네들은 아까 전에 있던 제너럴 성공 사건을 통해서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제현이라는 장군이 방송국에서 강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대원군이 세운 비석이 있어요. 바로 이게 척화비라는 건데 이걸 전국 주요 지점에 세웁니다. 바로 이게 척화비예요. 이걸 한자를 읽어보면 양이 침범, 비전 득화, 주화 매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들이 침범해 왔을 때 싸우지 아니하면 그건 화해하는 거야. 그것은 곧 국가를 팔아먹는 짓거리다 라고 하면서 서양 애들과 거부할 것을 전국 곳곳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비석을 나중에 다 털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 전남에 남아있는 비석은 바로 전남 함평에 있는 게 전남의 유일한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 어떻게 개항한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